음, 오늘 온 친구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부터 10만 원 들고 시작하는 주식 투자, 그다음에 윌리엄 오닐의 좋은 주식 고르는 법, 그리고 나서 엑스파일, 주식 작전 베스트 비법, 가치 투자 발굴 비법까지 이제 다 읽은 거지.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차트의 기술을 읽어갖고 와라 그랬는데 읽고 있는 중인 거고, 그지? 얼마나 읽은 거지? 지금? 이미 한 번은 뭐 한 5년 전, 4년 전 막 읽었다고 치고, 그거는 뭐 지금 당장 배우는 시점인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좀 너무 오래됐으니 한 번 더 읽고 질문거리 좀 만들어 갖고 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질문거리가 없습니다 라고 했던 거고, 차트의 기술은 어떠냐 라고 하니까 눌림목이 좀 뭔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눌림목에 대한 설명은 사실 윌리엄 오닐의 좋은 주식 고르는 법, 얘를 통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내가 대답을 했고, 그거 외에는 뭐 딱히 이 공대생이기 때문에 차트 기술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지.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저평가 매수 신호 이해 이 교육을 할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다음 주지. 이거는 다음 주부터는 기술적 분석, 차트의 비밀. 내가 이제 이쪽을 좀 공들여서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시그널 매매법 이해 해서 지금 오늘 이제 첫 번째 매매법을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지난 시간에 이제 어디까지 나간 거냐면 진도가 인트로는 끝났고,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도 끝났고, 종목 발굴을 하는 방법론인 거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 대한 얘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수박 겉핥기식의 이 저평가 우량주는 뭐냐, 성장주는 뭐냐, 초고속 성장주는 뭐냐, 그리고 잡주와 똥주는 뭐냐, 뭐 이런 좀 이제 큰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내가 굉장히 많이 하니까 3,000개 종목을 어떻게 분류할 거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했던 거고,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골라낼 거냐, 그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내가 대상 종목으로 삼고 있는 거는 사실 최종 보는 흑자 전환한 우량주와 이렇게 흑자 전환한 우량주도 최근에 이제 하겠다라고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평가된 우량주와 저평가된 우량주, 그다음에 성장성을 갖는 우량주, 이제 분기 흑자가 이제 성장주처럼 15% 이상 갖는 그런 우량주를 찾겠다. 그 다음에 성장주로 인정받은 애들, 그런 애들을 찾아내겠다. 성장주인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을 찾아내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실적 기반의 이 기준법에 대한,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마진을 두기 위해서 유보율을 보는 부분,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심적 분석, 내가 생각하는 심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보는 이 지표들이 영문의 조건 검색으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 그 차이점에서 오는 이제 괴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최대한 좀 맞출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는데, 영문 조건 검색으로는 불가능하다. 결론은.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해서 뭐가 다른 부분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했지. 그리고 사실 이 심적 분석을 다루는 부분은 내가 이쪽은 내가 좀 더 디테일을 다룰 때 스텝 3로 가서 알려줄 테니, 스텝 2는 이걸로 하지만 스텝 3에서는
이 거래량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이 심리적인 얘기들이 이게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많은 부분들을 이제 옮겨 놓은 거지. 그리고 이 추세 추종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거든. 전 세계 한 60, 70% 이상이 이제 추세 추종 기법을 쓰니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지지선과 저항선, 그 개념적인 이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삼성전자 가지고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도 항상 현재 주가의 위치가 여긴데 이 주가는 오른다면 어디까지 오를까? 그리고 떨어진다면 최종본이 한 얘였던가 아까? 지난 3년간 최저점을 연결한 선인 거지. 여기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게 깨지면 멘붕이지 사실. 그지? 이거는 진짜 위기지. 대위기지. 굉장히 큰 위기. 이 3년짜리가 깨지면. 맞으면 좋겠네. 그래서 이런 3년짜리가 깨진 시점들이 이제 눈에 띄는 거지. 이렇게 1년, 2년, 3년 이런 게 깨지면 이런데 이제 위기가 찾아왔으니 3년 이상의 지지선이 깨진 시점들 이런 데가 이제 위기니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잡아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이런 대형주들은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지. 이 장기 투자에 대한 얘기는 사실 그때 다루는 게 훨씬 맞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이제 페이지가 이 정도만 만들어 놔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이 장기 투자 쪽은 이제 정부 정책이나 트렌드를 보고 또는 여기에 위기가 있는 거지. 위기가. 그죠? 트렌드란 말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 너는 이제 애매할 수 있지. 어떤 트렌드인지 글자만 보고 지금은 모를 수도 있지. 앞으로 배워 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지금은. 나중에 이런 얘기들, 이 장기 투자나 중장기 투자, 단기 투자 얘기는 나중에 나오잖아. 이쪽에서 이 VIP 과정 뒤에 이쪽에서 이제 장기 투자 이런 얘기들을 알아야 향후 전망이라든지 뭐 트렌드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이 우리나라 산업을 어느 정도를 좀 본 상태에서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심리적 분석까지는 얘기를 했으니 이번 주부터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순서는 우선 내가 보는 기술적 지표들. 그래서 크게는 세 개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MACD랑 MACD 하나, 스토캐스틱 슬로우. 그 중에서도 533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RSI. 이 세 개의 지표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는 굉장히 빨리 끝날 거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잡소리가 많아지고 기존에 뭘 가르쳐 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리마인드를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MACD가 뭔지는 이미 알잖아. 그지? 네. 스토캐스틱도 뭔지 알잖아. 그건 좀 한 번 더 볼게요. 좀 더 봐. 그래서 이제 그쪽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 분석 지나고 심리적 분석도 지나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 여기서부터 하자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이제 이론 얘기를 먼저 하면 설정 HTS에서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자고. 그래서 조건 검색으로 실제로 가서 이 저평가 매수로 들어가서 이 저평가 매수의 수식을 보는 거지. 수식에서 이 MACD 시그널이 일봉연속 상승, 그 다음에 MACD 그 자체, MACD가 먼저니까 얘를 좀 위로 올려놓을까? 그래서 MACD와 MACD 시그널을 볼 건데
지표는 좀 순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그래서 MACD와 MACD 시그널을 볼 건데, 일봉연속 상승을 보겠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우상향되는 차트를 찾아내겠다는 거지. 얘는 추세 지표니까. 이 말은 뭐 어려운 얘기 없지.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볼 건데 12.55를 보는, 그러니까 디폴트는 12.55인데 우리는 이제 내가 쓰는 지표는 533을 쓰는 거고 %K가 %D를 상향 돌파하는 얘를 보겠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제 지표가 하나 더 있으니 이쪽에 보면 이제 우상향 매수라고 해가지고 우상향 매수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데, 우상향 매수 같은 경우에도 이 일봉연속 상승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K가 일본 연속 상승을 보는 지표가 하나가 있는 거야, 얘가. 그래서 얘를 이쪽에다가 합쳐버리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지표 하나 얘가 이제 사라져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기존에는 이 T까지 다 썼었는데 얘를 나머지 지표들 중에 얘는 지금 S까지 있으니까 하나 더 써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조건식에서 이 스토캐스틱을 가지고 와서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선택을 하는데, 일봉연속 상승 추세를 보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내가 보는 지표는 12.55가 아니라, 항상 디폴트는 모든 증권사, 거의 모든 앱들에서 12.55를 쓰고 있다고.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저 지표를 쓰는 게 아니라 533을 쓰고 있고, 거기에 %K가 일봉연속 상승 얘를 추가를 하면, 사실 얘하고 이 슬로우, 이 위에 있는 상향 돌파하고 이 두 개는, 이 지표 일단 정렬 먼저 하고, 둘 중에 하나만 이 조건식을 만족하면 되는 거지. 이 R과 S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 그래서 이 두 개를 가로로 묶고 이 가운데 있는 얘만 AND 조건이 아니라 OR 조건으로 묶어버리면, 그러면 이 두 개의 지표가 합쳐질 거라는 거지. 그래서 T까지는 쓸 수 있는 지표니까 일단 맥스로 그냥 써버리겠다는 거야. 하나가 남았으니까, 지표 하나가. 그렇게 되면 이 네 조건식에서 우상향 매수 얘를 없앨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없애는, 삭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내 리스트 편집 가서 이 우상향 매수 얘를 그냥 조건 삭제 해서 삭제를 해버리겠다는 거야. 거의 한 20년 정도 썼지만, 6년? 8년? 7, 8년 썼나? 이제서야 이제 삭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저평가 매수 이쪽으로 이제 두 개를 합산을 딱 시켜버렸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서 문제될 만한 거는 이쪽에 있는 이 S1이 문제가 되겠지. 왜냐하면 이 우상향 매수를 하나 띄워라, 그 조건식을 만들어 줬는데 갑자기 이제 사라진 거잖아. 얘가 사라지는 거지. 그러면 이쪽에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저평가 매수를 이쪽에다 띄우고 싶은 거야. 밑에다가 띄우고 싶고, 이 위에서부터 오전 급등가능부터 시작해서 급등가능, 그 다음에 급등주 매수, 그 다음에 급등주 투자 위험까지 해서 급등을 위에다가 다 띄워버리겠다는 거지. 그리고 스테바는 밑에다가 이제 내려놓고, 중요도가 밑에는 좀 낮으니까, 그래서 중요도 순으로 해서 저장화면을 다시 만들겠다는 거지, 내가. 그래서 수정을 해놓고,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앞으로는 보겠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클릭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이거는 좀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평선이나 이 정배열이나 이 골든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통을 통해서 그냥 확인 지표로만 쓰고 있다고, 내가. 지금 수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일체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볼 줄 알기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고.
이 기술적 분석에서 뭐 일봉 연속 상승 이제 이해를 했을 거고, 그지? 골든 크로스도 알고 있을 거고. 모르나? 골든 크로스는 알죠. 리테스팅을 모르는 건가? 리테스팅도 여러 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좀 테스트하고 있는 게 이 저평가 매수2 이쪽에서 종목 띄운 걸 한번 볼까? 여기에 지금 스토캐스틱만 열어서 얘는 골든 크로스지 지금 열린 게, 그지? 그래서 어떤 애가 이제 그걸로 열렸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건데, 얘도 골든 크로스고, 얘도 골든 크로스고, 골든 크로스고, 골든 크로스, 이 마이크로 얘도 골든 크로스고, 휴메딕스, 우상형, 이거 이 일봉형으로 상승만 넣어놔가지고 리테스팅이 안 나오고 골든 크로스가 안 되는데도 막 튀어나오네. 5월에서. 일봉 연속 상승으로 잡으면 안 되겠다 이거. 그러니까 이 슬로우 퍼센트 D가, 그러니까 퍼센트 K가 퍼센트 D 위에 있는 상황에서 그 조건식이 이제 필요한 건데,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쪽. 사용할지 말지는. 리테스팅은 여기에는 없네. 이게 리테스팅인데 여기 보인다. 여기 보면 요날인 거지. 요날 이렇게 리테스팅, 얘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 지금. 그리고 지금 보면 얘가 이렇게 리테스팅이 이날 난 건가? 이날 난 것처럼 보이지? 그리고 쭉 해서 얘도 리테스팅이 살짝 나긴 했지. 이렇게 꺾여져 나가는 거. 이해됐나? 리테스팅에 대한 개념? 개념적인 이해만 하면 돼. 골든크로스는 이제 눈에 확 띄지 그냥. 근데 리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꺾여져서 올라가는 걸 리테스팅이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 얘도 이제 데드크로스 났다가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리테스팅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저런 거를. 이 정도 하고 스토캐스틱에 대한 얘기를 끝내자고. 그 다음이 이제 RSI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려고 하는 위치. 그래서 30 좀 넓게 잡은 거지 그냥. 이 스텝 안에서는 30에서 65 정도 그 사이만 잡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라서, 스텝 안은 좀 더 폭넓은 개념이라고 했지 내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고 있는 거지 지금. 응? 내가 얘기를 할 때 이게 스텝 아니다. 그리고 다시 크기를 좀 줄여가지고, 이 스텝 안이 이거다. 그지? 그 상태에서 스텝 2는 한 요만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상태에서 스텝 3는 얘인가 얘. 스텝 3가. 그 중에서 초단타는 얘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해됐어? 투자를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얘를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라고. 얘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투자를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이쪽에 있는 종목들은 스터디용인 거고, 내가 물릴 수가 있잖아.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에 대한 얘기들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굉장히 크다고.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샀어, 떨어졌어, 어떡할 거야? 이거 아닐 수도 있잖아. 내가 샀어, 내가 이렇게 주가가 나는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산 거야. 이러면 회피하지. 근데 주가가 내가 샀는데 떨어져. 손절할 거야? 나는 손절 안 한다는 얘기잖아. 손절할 이유도 없고.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라고, 이 부분이. 다음에 내가 살 거야 그러면 언제 더 살 거야?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가.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모르면
내가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 지금 너한테. 기회를 알려주는 시그널들이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조건식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네가 스스로 할 줄 알 테니까 뭐 제럴드 아펠이 뭐 이런 거 뭐 지수 평균 구하고 이 각각의 내용을 이해하면 좋지. 모르면 많은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씩 이제 이 숫자도 나는 워낙 중시하기 때문에 하나씩 다 공부를 했는데 너는 이제 필요하다 생각이 들 때 그때 공부를 해서 네가 필요한 수식을 만들어 내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지금은 내가 제공하는 이 기본적인 틀 얘를 써도 충분하니까 아직은. 그래서 골든크로스와 이 리테스팅 이 두 개로 나눴다가 지금 오늘 합친 거라고.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내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수정을 하겠지, 그지? 지난주 수요일날 오늘도 수정을 했다고 하니까 유볼 같은 경우에도 수정을 했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 말고도 몇몇 사람들이 이제 연락해가지고 지금 왜 유보율을 최근 결산으로 중간중간 놔뒀는데 그거 결산 아니라 이 최근 분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을 막 여기저기서 막 계속 나한테 해가지고 솔직히 귀찮긴 하지.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고 하니까 내가 최근 분기가 맞다. 여기저기에다가 이제 내가 영상 하나 잘못 찍어서 올리는 바람에 다음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 HTS 지표 설정 부분인데 기술적 지표 설정을 할 때 이 밑에 얘를 클릭을 하면 그지? 기술적 지표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지표 설정 가서 조건 설정에 533, 12.5를 533으로 바꿔주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사실 이 기술적 지표에 모멘텀 지표에 들어가 있을까? 슬로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얘를 디포트로 쓰기 때문에 533이 바로 튀어나오긴 하지만 얘를 두 번 클릭하든지 이렇게 두 번 클릭하면 이제 지표가 이렇게 탁 튀어나오니까 수정하면 되지. 그리고 533과 12.5의 차이를 아나? 설명을 내가 해줘야 될까? 아니면 네가 봐도 될까? 볼게요. 그냥 이렇게 지표 12, 5 넣고 나 같은 경우에 기본값을 이제 533으로 쓰니까 얘를 체크하면 안 되고 돌려버리면 나오니까 12.5는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 뿐이지. 그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타이밍의 차이가 있는 거지. 요거는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내가 왜 바꿨는지도 이해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요거는 스윙 기준인 거야. 기준 자체가. 스윙이나 초단타나 이런 걸 할 때는 533이 좀 더 디테일 정확도가 높다고. 그래서 스토캐스틱은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 RSI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전에 이제 제일 큰 형님이 누구냐? MACD다. MACD가 추세 지표이기 때문에 제일 큰 추세, 우상향하는 추세를 찾아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전에는 OBV를 되게 중시했는데 거래량 지표. 지금은 이제 OBV를 따로 보진 않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스토캐스틱이다. 얘가 사는 날인지 아닌지를 결정지어 주기 때문에 얘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막내 형님으로 내가 생각했던 게 RSI였는데 지금도 여전히 RSI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고 있어. 스토캐스틱을 차라리 안 쓰고 있지 내가. 근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안 봐도 복만 봐도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안 봐도 되는 거지 사실. MACD도 그렇고 나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MACD도 뭐 따로 이렇게 막 보고 있거나 막 그러진 않지. 다음 MACD는 이제 그 증권통에서 뭘 보면 되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넘어가도 되겠지.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해가 됐을 테니까.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 뭐 RSI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줄 알 테니까 다 넘어가고. 내가 이제 이 봉세개 매매법이라고 해가지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전략 중에 하나, 스윙 전략인 거지. 스윙 전략 또는 초단타 쪽, 이렇게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 같은 초단타 쪽에서는 봉세개 매수법과 봉세개 매도법이 필수인 필수. 전 종목 공통으로 들어가는 모든 매수 관련 지표는 얘가 반족을 안 하면 가능하면 나는 안 산다고. 안정성 지표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얘라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내가 여기고 있기 때문에 봉세개 매매법은 아예 별도로 문서화를 시킨 거라고. 문서화를 별도로 시키고 일반인한테 이제 공개를 했지. 그래서 이 기초 매매법에 해당되는 이 봉세개 매매법은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 모르면은 굉장히 골치가 많이 아프다고. 내가 언제 살 거냐. 양봉이 안 나오면 안 산다는 얘기야. 그게 뭐 분봉이 됐든 아니면 일봉이 됐든 양봉 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양봉 베이스로 이제 일봉 베이스로 이제 차트를 보기 때문에 일봉상 양봉이 아니면 안 사겠다는 거지. 다음은 이제 매도할 때는 음봉이 아니면 안 팔겠다. 근데 나는 이제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을 섞어서 하기 때문에 분봉상 음봉을 보는 거지. 이 경우에는 일봉상 양봉일지라도 그 차이는 약간 있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매매법이라고 얘가. 이거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진입과 청산 전략이 이제 시작된다는 얘기지. 진입과 청산 전략. 그리고 잠깐을 이용해서 이제 연결화면 등록을 하면 편하니까 연결화면을 어떻게 등록해서 쓰면 되냐라고 했을 때 내가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이 키움 종합 차트와 나는 사실 내가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었지. 처음에는 이 오른쪽에는 차트가 좀 그려지고 이 왼쪽에는 재무제표가 동시에 뜨는 그렇게 되면 훨씬 편할 것 같은데 이제 등록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요 하나만 둘 중에 뭐를 선택할까 하다가 이 차트를 선택한 거지. 그래서 차트를 보면 이제 이 더블 클릭을 하면 차트가 나오는 거고 이 오른쪽 마우스 얘를 선택을 하면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가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거지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기업 분석과 재무추이 그리고 종목별 투자자 요 세 개가 워낙 중요한 화면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화면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막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너한테도 이제 저 부분은 이미 다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는 거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지. 보여주는 게 제일 빨라, 그지? 한번 뭘 클릭하고 나는 그게 제일 내가 배울 때 보면 업무 배울 때도 그렇고 그게 제일 빠른 것 같더라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죠. 다음에 진행할 거는 진입과 청산 전략이지.